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6일입니다. 시장이 조금 복잡하게 변화를 하고 있지요. 사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시장은, 태양광 시장은 2002년도에 국내 FIT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계속 끊임없이 변화를 해왔습니다. 그 속에서 정책 변화가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 판매 가격도 계속 달라지고, 정책도 FIT 시장, 발전 차액 지원 시장에서 RPS, 공공 의무화 산업으로 넘어오는 시장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 산업 정책의 목적이 명확하게 서 있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2020년도까지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불과 10%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게 10%를 두 배로 상승을 시킨 게 겨우 20%밖에 안 됩니다. 지금 2021년, 2020년 말 기준으로 7.3% 정도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있다 보니까 지난 2002년 이후에 2020년까지 지난 18년 동안 설비를 했던 게 고작 7%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2020년부터 2030년까지는 20%를 달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시장은 월등하게 많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그런 목적성이 명확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방법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는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책이 변한다고 해서 산업이 갑자기 죽거나 갑자기 흥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 정책이 움직인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혼란을 가져가실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제가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바로바로 이 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편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어떤 정책이 실행됐다고 해서 그거의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책에 대해서 빈틈을 찾는 능력도 되게 탁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이렇게 변경이 되면 우리 산업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와중에도 언제나 기회들은 나타났었고, 그 새로운 기회들을 잡아서 성장하는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태양광 사업을 한다고 해서 태양광 산업이 좋아지면 우리 모두가 돈을 버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 언제든 기회는 올 거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REC 현물 시장 같은 경우는 금액이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신문 기사에도 났었는데 REC 금액이 많이 떨어지고 S&P가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음,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고 지금 당장 S&P가 많이 오른다라고 해서 변경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번 주 시장은 32,400원, 32,000원 정도의 REC 시장이 형성이 됐고요. S&P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021년 3월 같은 경우는 최대가 이거 REC네요. 죄송합니다. 3월 26일 오늘 기준으로 최대가 87원, 평균이 84원 정도. 60원대까지 떨어졌다 보니까 지금 80원대로 올라온 건 많이 회복이 된 거죠. 어떻게 움직일지는 지난 시장들을 한번 바라보십사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최대값이 209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소값이 81원, 평균값이 136원인데 이게 REC 장기거래 계약한 13만원대랑 비슷한 수치죠. 그러다 보니 제가 말씀드릴 때는 13만원대의 장기거래 계약 20년을 묶어놓는다는 게 제주도에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변경이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REC랑 S&P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명확하게 보셔야, 사실 지금은 누군가 그걸 판단해 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왜 정책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입찰 제도가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거래 계약 금액이 너무 낮고 S&P가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사실 입찰에 참여할 일은 없겠죠. 제주도의 REC 금액이 너무나 낮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거래만 되면 사실 얼마씩이라도 받을 수 있는 시장이 되는데, 지금 13만원에 20년을 묶어놓는 것들이 일장일단이 있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장점이고 어떤 것이 장점이 될지는 한번 따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나왔던 기사 중에 눈여겨볼 기사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RPS 입찰 물량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서 특별 배정을 없앤다. 지금 99km 이하에 대해서 100km 미만에 대해서는 사실 가중치도 1.1을 주고 있고, 입찰 그룹도 나뉘어 있다 보니까 100km 이상을 별도로 하다 보니까 지난 하반기에 보면 뭐 100km 미만에서는 평균 선성가가 15만 7천 원 정도인데 100km 이상에서 500km까지는 13만 4천 원 정도, 13만 4,900원 이 정도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중치도 높고 판매 가격도 높다. 뭐 이게 역차별이다, 그래서 이걸 없앨 수 있다라고 단독으로 기사가 떴는데, 솔직히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장난하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비방하거나 뭐 일방적으로 나쁘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소규모 사업을 우대해주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99kW 미만의 사업을 모델해주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규모가 커지면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시설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유지보수 포지션도 더 낮아질 텐데, 작은 설비들은 시설비도 더 비쌀 수밖에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목적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산업에 있어서 그 혜택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받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EU야 어찌됐든 RPS가 됐던 FIT가 됐던 정책적으로, 정책 기반으로 판매 금액을 보장해 줌으로써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적정 수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장, 이 시장이 규모가 있는 몇몇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사업자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누구나 참여를 해서, 골고루 참여를 해서 이익을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 태양광도 당연히 이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겠죠. 그래서 농업인 태양광을 하는 것들은 정책 지원자금, 융자금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목적을 버리고 100km 미만에서는 과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배정을 없앤다 는 건 장난치는 거죠. 왜냐하면 예측지 못하게 100에서 500 구간의 사업자들이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작년 하반기에 금액이 너무 낮아졌어요. 그 사람들을 배려를 해서 어떻게 살려줄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100kg랑 뭉뚱그려서 같이 묶어 놓는다? 지금 이 기사가 나온 것들은 간을 보는 건가요? 라고 제가 카페에 글을 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걸 보고 되게 사실은 불쾌했는데 최대한 자제를 하면서 글을 썼어요. 많은 분들이 같이 생각을 좀 공유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었고, 산업통상자원부도 마찬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여론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카페가 됐건 블로그가 됐건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다 눈여겨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100km에서 500km 구간의 사업자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구제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FIT 사업자들도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지금도 공고가 안 났지 않습니까? 3월 26일인데 오늘까지도 공고가 안 났거든요. 이분들도 어떻게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분들의 보완책을 찾는 게 아니라 100km 미만에, 지금 2년 3년 동안 100km 미만에서도 입찰에 떨어지신 분들 계세요. 17만원부터 썼다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지금 15만 16만원 썼는데 또 떨어지신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구제를 받을까가 아니라 배정을 없앤다.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지?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함으로써 100에서 100km 미만과 100에서 500 사이의 사업자들을 같이 뭉쳐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로 인해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지? 저희는 이런 것들은 사실 사업자들끼리 불신을 가지고 싸움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매우 불쾌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의견 개진을 많이 하고 각자의 의견, 각자의 생각들이 어떤지를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의 이야기가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책 입안자들도 한 번쯤 더 고민할 수 있도록 생각과 의견을 나눠야 된다라고, 저희 쪽이 아니라 다른 쪽에도 뭐 블로그도 있고 밴드도 있고 네이버 카페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의견 정보를 나누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단독이란 이름하에 언론으로 흘려나가는 것들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이 만들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떳떳하게 공개를 하든지 공표를 하든지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언론을 앞세워서 기사를 살짝 흘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 움직이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고 잘못된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앞전에도 그랬죠. FIT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언론에 자꾸 흘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간보는 길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자들이, 이분들도 다 바쁘신 분들이거든요. 태양광만 전매매 하시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시공사업 하는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씩 모아있는 발전 사업자분들이, 소규모 사업자들이 진짜 차별을 해서 데모도 하고 십시일반으로 돈도 모아서 얘기를 하고 하는 건데, 이런 거 보고 웃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귀 기울여 들어주고 정책을 바꿔가고 함께 해가는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관찰을 하고 여론을 떠보고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보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불쾌합니다. 매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많이 나누고 대화를 하고 관심을 가짐으로써 조금씩이라도 바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책이 결정이 된다라고 해서 산업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초단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나 길을 찾을 것이고 다른 방법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식으로 여론을 떠보고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어 간다는 건 안 좋은 일이겠죠. 네, 이번 주에 나온 기사가 첫 번째는 이제 이슈상 그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RPX 상한제 PPA 본회의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 의무 비율, 발전 자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공급 의무 비율을 높임으로써 REC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시장도 더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PPA 사업자, 태양광 사업자들이 REC 금액들이 너무 낮아지고 판매 매출에 대해서 작아지는데, 시장이 더 넓어지고 판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REC를 우리가 현물이랑 장기거래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PPA, RE백을 선언하는 기업들한테 직접 판매도 앞으로는 가능해질 수도 있고요. 이런 시장들이 점점 늘어남으로써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관심 갖고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 거죠. 이것 자체가 당장에 나한테 돈이 되니 안 되니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카페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금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지자체장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신재생에 참여해야 하는, 그리고 참여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실적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지방자치 단체에서 신재생을 참여해야 되고 이런 시장이 생길 거고 좀 더 집중화되고 대규모로 이루어질 거고 기획 입지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 카페에서 글이 올라온 건 지방 교부금 평가 항목에 재생에너지 목표량 달성률을 넣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되면 지자체에서 얼마 정도의 어느 정도의 신재생에 참여했는지 실적에 따라서 지방 교부금을 늘리고 낮출 수 있다면 참여 실적을 너도 나도 할 수 있고 시장은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라는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다양하게 나누고 다양하게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이야기들이 메아리가 되어서 정책을 결정하고 입안하는데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에 이슈사항 간단하게 한번 짚어봤고요. 태양광 산업에 있어서 잘못된 정보, 그리고 누가 이렇다더라 라는 얘기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무조건 맞다, 내 말은, 내 의견은 이렇다 보니까 이거를 따라야 돼가 아니라 저의 의견은 어떤데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랑 그 의견을 나누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도 그럼으로써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가려는 목적이 있는 거다 보니 많은 참여해 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시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영상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